네, 주말 사이에 나온 글로벌 주요 이슈들 월가에 대해서 함께 하시죠.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뚫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관세 위협 과소평가. 네, 주말에 월가 이러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관세 위협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월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하튼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주식시장 고공행진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S&P 500과 다우지수는 소폭 좀 진정되는 모습이었지만요. 낯을 아주 미미하지만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연초 들어 벌써 나스닥 기준 보면 11번째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주간 단위를 보면 다우지수만 약보합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은 또 한 차례 주간 단위 또 반등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장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냐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극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어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수석 투자 전략가가 하는 얘기인데요.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것은 실적 자체가 워낙 견조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난 주말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의 거의 90%죠. 89% 기업이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했고요. 거의 80%, 즉 79% 정도 되는 기업은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기대 이상의 실적과 기대 이상 매출이 나타나 보니까 주시장은 밀려서라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 얘기가 나왔던 대로 앞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어떤 EU라든가 미국 이런 쪽에서의 관세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 일본 뭐 중요한 파트너한테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와중에 8월 1일이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위험은 남아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빅테크뿐만 아니라 실적 발표 앞두고 빅뱅크들의 실적이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대한 걱정을 분명히 얘기한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블랙락은 매출이 부족했지만 특히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에 다시 또 근접 5% 떨어졌다가 다시 초근접하고 있고요. JP모건도 마찬가지 수준까지 회복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한 주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것이 하락을 했지만 결국 실적은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하락한 종목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미국 주식시장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실적. 우리나라도 결국 일정 수준 시장이 뭐 정상적으로 간다면 결국 실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여하튼 미국 기업은 실적이 온전하게 좀 바탕을 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의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분명한 모습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달러가 약세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외국에서 돈이 들어올 때 보면 달러를 더 많이 챙겨서 갖고 오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갖고 약간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보이는 숫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S&P 500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금년의 주당 이익은 9.1% 증가 예상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것이 거의 두 자릿수를 다시 회복하면서 13.9% 이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상 최고가 지수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부담을 가질 수 있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떨어질 때 사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아무 때나 사더라도 상관이 없고 구체적으로 보면 사상 최고가를 사는 경우가 오히려 주가의 상승 여력이 더 컸다는 것들 여러 번 저희가 표나 통계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주식시장을 꾸준히 갖고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아마 많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시작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설명을 했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금년 2월, 3월, 4월에 정말 또 한번 세상에 많을 것 같은 얘기 많았지만 결국 시장 버티고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시장은 늘 말씀드린 종목별로 너무 무리한 것보다는 벤치마크 지수, 예를 들어서 S&P 500을 추구하는 SPLG라든가요. 그 나스닥 100을 투자하는 QQQM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대한민국의 수많은 ETF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뭐 IS 계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판단하셔갖고 꾸준하게 정리식 분산 투자를 해나가신다 그러면 시장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다.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우리도 처음엔 긴장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타코 전략에 익숙해졌기도 한데, 자, 그와 관련한 뉴욕 증시 관련한 월가의 주장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월가 뉴스들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밸런스입니다. 넷플릭스 급락 한 5% 빠졌죠. 실적 호조는 어디에? 넷플릭스 실적 호조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주말 사이에 주가가 의외로 크게 하락했는데요. 네, 넷플릭스가 거의 5% 가까이 주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이제 하락한 요인, 약세벽을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 굳이 따져보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약세에 따라서 지금 실적이 좀 과대하게 좀 개상돼 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달러 그동안 약세 때문에 구도 달러로 환전했을 경우에 달러를 더 많이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향후 12개월 그 실적 기준 PR이 지금 44배까지 와 있기 때문에 44배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지금 S&P 500이 22배 정도 조금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 2배 정도의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5월 이후에 최소한 두 군데가 투자 의견을 하향한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얘기했던 거지만 지금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시장은 이제 성장이 다 된 거 아니냐. 더 이상 늘어날 곳이 없다. 물론 그거를 이제 기본의 구독 방법을 광고 형태로 바꾸면서 최소한 추가적인 수익이 날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 현장 더 늘어날 경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서 큰 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 넷플릭스에서 입장에서 보면 정복할 세상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주가의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렇군요.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이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겠고요. 월가의 실제 분석가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5군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파이퍼 샌들러가요. 1,400에서 1,500달러를 올려놨고요. 비중 확대를 유지했고 다양한 상승 레버리지를 가진 방어적인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렵더라도 계속 여러분들 넷플릭스 보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또 투자 그 비중 확대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1,500달러를 또 상향했고요. 새롭게 배치된 광고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도 1,500에서 1,560달러로 또 상향했습니다. 역시 똑같이 유료 방송, 그러니까 광고를 보면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되는 것들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올해 매출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제프리스도 저 1,400에서 1,500달러를 올려놓는 등 지난 실적 발표하고 하루 동안에 최소 7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목표 주가의 컨센서스의 방향성과 주가는 결국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는 꾸준히 갖고 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뭐 이런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전망들이 더 주요하겠네요. 아직까지는 상향되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주요 헤드라인일 것 같습니다. 주목하시죠. 이번 주에 실적 시즌 주목할 주식입니다. 뉴욕 증시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 실적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주요 빅테크 실적 이번 주에 집중됩니다. 한번 쫙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캡처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아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아마 테슬라랑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에 관심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 한 주간에 미국 S&P 500 중에서 거의 100개 기업, 정확히는 98개의 기업이 발표하면서 전체 실적 발표 기업 중에 20%가 이번 주 실적 발표하면서 빅위크가 분명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이제 빅테크들이 발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제외하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면 또 상당히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겠는데요. 비스포크에서 그런 과거 데이터를 갖고 이번 주에 발표할 기업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좀 통계적으로 좀 뽑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통계이지만 그 통계라는 것의 역사성이 분명히 미국 주식이 있다는 것은 아마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은 아마 받아들이기 싫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기준을 2가지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주당 이익이요. 예상치를 최소 확률상 보면 75% 확률로 예상을 상회했고요. 실적 발표
당일 내지는 다음 날입니다. 왜냐하면 개장 전에 발표한 그 기업은 그날이 되겠고요. 장 마감 이후에 한 것은 그 다음 날이 되겠는데 어떤 D+1에요. 그 다음 날까지 평균 1.5% 이상 상승한 기업들 한번 쭉 표가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릴 표가 되겠는데요. DR 홀튼이라든가요.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포함해서 15개 정도 종목이 과거에 말씀드렸던 EPS를 부합했던 그리고 EPS를 어느 정도 부합했고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던 그런 기업들을 뽑아놓은 기업들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이들이 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치폴레가 되겠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하겠는데요. 과거에 80% 가까이 시장을 비트했다.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좀 맞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6% 정도가 D+1일 날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11% 하락했는데요. 최근에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긍정적 의견을 재확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다빈치 수술로 여러분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 이름은 잘 못 들어보시면 맞더라도 다빈치 수술 아마 주위에 어르신들 있고 뭐 수술 경험 있으시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냥 더 쉽게 하면 로봇 팔 수술이라는 것들인데요. 이것도 역시 상당히 부합이 잘 됐고 예상치를 넘는 수칙을 많이 발표했고 무려 10번 하면 9번이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5%가 주가가 올라갔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주가가 큰 재미를 보지 못했었는데요. 여전히 압도적인 기술력,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개의 기업을 좀 주목하자는 시각이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빅위크입니다. 20%의 실적 발표 나오는 것들 중에 어떻게 호조가 나타날지,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이 될지 저희 계속 좀 서치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이 종목이 상징성을 크게 가지게 됐습니다. 바로 블록인데요. S&P 500 편입 기대감 쑥깁니다. 자, 비트코인을 1조 보유한 종목 블록 S&P 500 편입 23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제도권 진입의 이정표로 보면 될까요? 네, 그 S&P는 아시다시피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그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지수의 편입 종목을 편입 내지 편출 종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P 500 기업들 중에 인수합병을 통해거나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종목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지난주에 또 하나 발표가 있었습니다. 쉐브론이라는 기업이 헤스라는 소위 에너지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인수합병하게 되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빠지게 되고 그 대신에 들어가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상과 달리 이번에 블락이 들어갔습니다. 블락은 한때 이제 스퀘어라는 기업으로 이름이었고요. 이름이 바뀌어 기업인데요. 잭 도시가 이제 그 트위터를 하면서 유명해졌던 바로 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잭 도시가 트위터는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넘겼고 네. 여전히 스퀘어 쪽은 계속 하고 있는데 여튼 스퀘어는 예전에 보면 한 2, 3년 전까지라도 정말 초고성장지였고 간편 결제 시장이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수많은 다른 결제 시장이 커지다 보니 회사가 이제 이름도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쪽에 좀 가겠다 하면서 가상화폐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또한 투자를 계속해서 플랫폼 같은 거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예전의 명성을 아직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요. 그렇지만 이번에 S&P 500에 깜짝 편입되면서 다시 한번 이걸 갖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금요일 날 한마디로 그 보너스 찬스가 받았죠. 그래서 바로 시간에서 10%가 급등하면서 오늘 정규장에서도 이 정도 올라갈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그런 스퀘어 그런 시장과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물론 S&P 500에 들어간 것 자체는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주가 뭐 엄청 이것 때문에 올라갈 개연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지 않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지금 시장은 미국에서는 여하튼 전체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 뜨거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블록까지 올라갈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짜 블록까지 올라갈지는 너무 궁금합니다만 사실 미국의 지니어스법 통과가 됨으로써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블록 외에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나 그런 것들의 향방도 이한경 위원님의 뷰는 어떨지 또 궁금합니다. 요즘 보면 그 얘기가 나왔고 3개 법안이 얼찍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선
비트코인에 나와서 이게 뭐 정말 현실화 될까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봐서는 가장 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신다면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까지 저 비트코인 관련된 ETF는 우리나라 법적으로 지금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나 관련 관계 당국에서 뭐 논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못 사는데요. 여기 관련돼서 만약 하신다 그러면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인베이스랑 로빈 화면에 나오죠. 로빈훗 이런 정도. 특히 코인베이스가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맞아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정도가 지금 그런 쪽에 가장 앞서 있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코인베이스를 좀 더 유명하게 보시는군요. 자,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